내장 지방이 뭔지를 설득을 시켰죠. 네. 그리고 나서 중성 지방하고 지방세포를 설명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지방세포 안에 중성지방이 첫째 적을 때하고 많을 때 뭘 이야기했냐면 이 아디포사이트가 호르몬의 변화, 좋은 호르몬, 나쁜 호르몬, 요거를 고객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양자에서 비만증을 가지고 고객한테 뭘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지질대사. 두 번째 설명한 게 뭐였어요? 갈색지방.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근력을 늘리고 운동을 해라.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인슐린 혈증. 이 말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고혈당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혈액안에 포도당 수치가 높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시상, 하부, 세포, 핵, 이상, 계수.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이 지방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방세포에서 빠져나와서 세포 시상하고 달라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 이상기수가 뭐 어떤 종양이 생겼다든가 뭔가 이상이 있어서 자꾸 살이 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고혈당은 뭐예요? 과식, 폭식, 야식, 그 스트레스가 높습니까? 담배. 네. 이 대부분의 원인이 거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고 싶죠. 먹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전부 다 대부분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식습관, 생활습관이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불면증으로 가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불면증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변화가 코르티솔이 증가하니까 이 코르티솔이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간에서 글리코겐, 포도당을 녹여내니까 뭐가 되냐면 혈당이 고혈당으로 가요. 고혈당으로 가서 결국 뭘로 가냐면 당뇨로 가요. 그러니까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거리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듣고 암기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뭐 해란 소리요? 세자로? 살 빼라. 네, 영어로 하면? 디아라이트 해라. 이 소리죠. 네. 그래서 고객한테 지금 오늘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호르몬 밸런스하고 자, 호르몬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에 문제가 생겨나 버리죠. 왜요? 중성지방 수치가 늘어나면 NF-소라타 형님 뭐가 나와버려요? TNF 알파가 나와가지고 뭘 방해한다 그랬어요 아까? 인슐린하고 인슐린 리셉터가 달라붙으려고 할 때 방해를 해가지고 못 달라붙게 하니까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그걸 보고 무슨 병이라 그래요? 당뇨라 그러죠? 이게 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당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첫째 뭐냐면 아까 그거 있죠? 비만은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생활 습관 병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을 뭘로 규정했다고요? 질병. 네. 자,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알려줘야 될 생활습관병을 여기다가 다 이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돼요. 프로그램. 자, 생활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 해서 첫 번째 자, 물 먹는 습관.
자, 물 먹는 습관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1kg당 30cc를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몸무게가 50kg다. 곱하기 30cc라면 얼마가 나와요? 1500cc 1.5L. 자, 내가 식품을 먹어야 되니까 20% 추가. 이유가 뭐예요? 식품은 무슨 농축? 고농축이니까. 평상시보다 물 더 먹어야지. 안 그러면 빈혈이 한다. 변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변비가 옵니다. 여기까지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네. 자, 물을 먹어야 되는 Y가 뭐예요? 왜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물 잘 안 드신 분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물은 우리 몸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몸이? 70%. 네, 70%.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물을 안 드시게 되면 결국은 혈액순환 장애가 오게 됩니다. 혈액이 점점 뭐 해진다는 거예요? pH 산도가 7.4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 뭐 됐다는 거예요? 탁해졌다, 산성화됐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탁해지고 산성화되면 뼈에서 뭘 빼서 쓰게 돼 있어요? 칼슘을 빼서 쓰게 돼 있죠. 빠져나온 칼슘을 못 따라가니까 골다공증하고 뭘 일으킨다고요? 동맥경화. 자, 칼슘은 알칼리예요, 산성이에요? 알칼리. 그러니까 어디다 저장해 놨어요? 뼈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뼈에다 다 저장을 해 놨어요.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면 무슨 다공증이요? 골다공증. 네. 여러분 골다공증이 생기기 전에 무슨 증상이 생기냐면 골연화증. 골이, 그러니까 뼈가 이게 뭐라 하죠? 약간 그 흐물흐물해진다 그러죠? 이런 증세가 먼저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가 완전히 해면골에서 다 빠져나오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는 골다공증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거쳐지는데,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폐 쪽에서 폐 기능 양자에 보시면 폐활량 있죠, 폐활량. 폐활량이 왼쪽으로 나타납니다. 자, 왜 왼쪽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딱 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S자로 돼야 되죠. 그런데 연화증 있는 사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차려대도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 있는 사람 구루병 아시죠? 요렇게 그냥 뼈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와야 되잖아요. 요렇게. 근데 이게 뒤로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압박을 해요? 폐를 압박하죠. 그래서 폐활량이 왼쪽으로 나타나신 분 중에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물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뼈에서 칼슘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골연화증, 골다공증, 또 구루병. 뼈가 어때요? 이렇게 등 뒤가, 여러분 비타민 D 부족하면 이렇게 구루병이라 그러죠? 여기 뒤에가 어때요? 이렇게 굽어지는 현상 있죠? 차려대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 보통.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폐 기능이 어때요? 폐활량 왼쪽으로 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양자 다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잘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면, 기본 체질에 가면 산성 체질,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산성 체질이고,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알칼리 체질이에요. 자, 근데 요즘은 산성 체질보다 알칼리 체질이 많이 나타나요. 요즘 재면 왜 알칼리 체질이 많이 나면,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혹시 알칼리? 거기, 네, 왜 알칼리냐면 동기유기들은 납, 수은, 카드뮴, 이게 다 알칼리거든요. 그 다음에 탈륨, 비소, 알미늄. 자,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산성보다 알칼리가 더 많아요. 요즘 이번에 미세먼지 분디로 한번 재보세요. 거의 대부분 알칼리로 넘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쌓이면 더 문제예요. 빠져나가지 않는. 안 빠져나와요. 체내에 지방세포에 박혀 있어가지고 결합해서 절대 안 빠져. 그러면 신경계, 근육계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요즘에 막 사람이 미치가는 거 있죠. 뭐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막 뭐라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중국의 그 연안에 있죠. 이쪽에 다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래서 그 쓰레기에 다이옥신, 중금속, 독금속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 나쁜 놈들이에요. 거기다가 다 이러면 안 되고 이거 나가니까 안 되는데 진짜 너무 많이 지어놔가지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를 여러분이 여기 연결시켜가지고 전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물 먹는 습관을 점검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물 대신에 전부 뭘 먹어요? 첫째 커피, 두 번째 뭐예요? 녹차, 세 번째 뭐냐? 탄산, 커피 골라서 해다 탄산음료. 네 번째 많이 먹는 게 뭐예요? 과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뭐냐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죠. 아니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몸에서 이뇨작용이 많잖아요. 네. 자, 그러면 혈액이 혈액이 이제 맞죠? 탁해지죠. 자, 혈액이 점점 어때요? 걸쭉해지죠? 네, 탁해지고 걸쭉해진다. 이 말을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물이 뭐예요? 수분이 혈액에서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혈액이 줄어버리니까 어때요? 혈액이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온다. 그래서 물을 적절하게 먹지 않으면 아까 헬로티에서 이거 뭐죠? 보이차 갖고 왔는데 이것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자, 개념적으로 정리되신가요? 네. 자,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그 나트륨 재흡수하고 칼륨 배출,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의 문제하고 바소프레신이라고 미아주체 후염에서 나온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뭐죠? 해독 주스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기는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물 먹는 습관을 교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라고요? 양. 본인의 양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1kg당 30cc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본인이 못 먹죠. 그리고 먹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몸이 물이 70%니까 안 먹으면 혈액순환 장애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게 되죠. 그리고 20%를 더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고농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더 먹는 게 좋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pH 산도가 7.4 이하로 떨어지니까 뼈에서 뭘 뺏었어요? 칼슘을 뺏었어요. 빠져나온 칼슘 못 돌아가니까 어디에 박혀요? 혈관에. 그래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히 물을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골다공증, 골혈압증이 생기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척추뼈가 어때요? 이렇게 부루병 같은 게 생기니까 어때요? 뭘 압박한다? 폐. 그러니까 폐 기능에서 폐활량이 전체적으로 어때요? 왼쪽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냐면 기본 체질 분야에 가면 이런 중금속들이 혈액 어디에 많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어디로 가 있어요? 알칼리로. 저기 보시면 알칼리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알칼리 나오냐고 물어보시면 미세먼지예요, 전부 다. 네. 산성이면은 전부 다 그거죠. 이거 물을 제대로 안 먹었다든가 커피, 녹차, 탄산음료 이런 걸 많이 먹었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주로 기인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고객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면 물 2잔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소금차를 드세요. 따뜻한 소금차. 소금차. 지금 우리 공개적으로 우리 밴드에서 지금 소금 장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이거 우리 홍명희 선장님 그 해가지고 소금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네. 소금을 쳐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주겸 같은 거. 구겸차. 여기 원적에서는 소금을 여기 홍명희 사장님 파트너가 한국에서 제일 큰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부 다 전 세계 수출을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지금 95,000원이고 저희 밴드 회원들만 4만 원에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소금차를 좀 드세요. 그러시면 살이 잘 빠져요. TR. 물에다 이렇게 타서. 네,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셨어요? 저는 자영을 먹습니다. 네, 자연도 괜찮습니다. 네. 칫솔질을 하고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저 음식을 주겸이에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소금을 만드느냐면 바닷물 있죠? 바닷물을 이온 수지막을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여기는 NaCl 좋은 소금하고 미네랄이 많이 있겠죠? 네. 불수만만 빠져.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밑에서 말릴 거 아니에요? 말려가지고 이거를 밑에서 원적외선을 방사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원적외선을 입혀요. 그래갖고 그 소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원적외선이 쭉 소화기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파동하고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금속, 기생충, 독소가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차를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소금, 뭐 주겸이 있든 뭐 있든 대신 맛소금이나 꽃소금, 천일염은 안 돼요. 천일염은 50%가 뭐예요? 중금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겸이나 뭐 자주겸, 항토주겸 뭐 이런 원적외선 소금 이런 거를 꼭 사서 드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소금 먹든지는 좋아. 불순물이 너무 많아. 네, 천일염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좋은 소금을 드셔야 돼요. 원칙은 뭐예요? 좋은 소금을 먹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두 번째 여러분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말한 소금이에요. 소금. 자, 여러분이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Why? 왜 소금을 먹어야 되냐면 혈액 농도 0.9%가 NaCl 염분 농도예요. 소금 농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0.9% 아래로 떨어지면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열이 올라가고요. 발적, 몸이 빨개지고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폐렴으로 가기도 하고 폐혈증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소금을 드셔야 돼요. 근데 왜 저게 0.9% 아래로 떨어지냐면 너무 달달한 걸 많이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달달한 음식 전체가 단짠이에요. 단짠. 맞아. 너무 달아요. 너무 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소금을 먹어가지고 근데 좋은 소금 안에는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맛소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면 맛소금은 여기 안에가 나트륨 성분하고 염분, 염화나트륨하고 MSG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MSG 섞어서 만든 게 맛소금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나트륨하고 염소 성분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염화나트륨만 들어있기 때문에 화학식으로 암염이나 이 천일염에서 그것만 뽑아내서 하다 보니까 요거를 두 개를 섞어서 먹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염화나트륨 너무 녹게 먹어요. 이렇게 원적외선 소금이나 주겸 같은 거를 먹으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트륨 비율이 안 높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거기는 칼륨도 들어있고 나트륨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좋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을 이롭게 하는데 요렇게 나트륨하고 염소 성분만 뽑아가지고 염화나트륨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먹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MSG를 넣어버리기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먹는 음식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짜다 그러면 한 5배에서 6배 짠 거예요. 라면에 그거 쓰죠. 네, 라면에도 이거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소금을 먹으면 어때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출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나트륨을 밀어내니까. 자, 그 다음에 천일염의 문제점 뭐예요? 자, 천일염은 50%가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일염은 간수를 충분히 빼야 되는데 간수를 많이 빼도 뭐가 많이 남아있어요? 네, 불순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간수 제거한 후에 먹으라고 그러는데 물론 간수 제거하고 먹어도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좋은 소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주겸이나 뭐 원적외선 소금, 뭐 자주겸, 뭐 기타 등등 좋은 소금들을, 그래서 결론 좋은 소금으로 아침마다 무슨 차를 먹자고요? 네, 소금차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되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양자 농도는 어떻게 해요? 소금량은 자기가 먹다 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비율이 나와요. 그 자기가 몸에서 알아서 따뜻하게. 따뜻하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몸에 있는 기생충 다 빠져나가요, 소금 때문에. 공복에 먹어요? 네,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공복에 먹는 게.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물 2잔이고요. 식사 30분 전에 물 1잔.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1시간이나 2시간 지나고 물 1잔. 그 다음에 잠자기 2시간 전에 물 1잔. 이렇게 드시면 돼요. 물 먹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물 2잔. 식사 30분 전에 물 1잔. 식후에는요 1시간이나 2시간 지나서 물 1잔. 그 다음에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잠자기 2시간 전에 물 1잔을 먹으면 심장 예방에 도움이, 심장병 예방. 잠자기 2시간 전에. 바로 직전에 먹으면 꿀렁꿀렁꿀렁 해가지고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2시간 전에 드세요. 잠이 잘 안 온 거 외에는 나쁘진 않은 거죠. 예, 나쁘진 않죠. 왜 그러냐면 막 이게 잠자기 직전에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꿀렁꿀렁꿀렁 이게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요거만 먹어도 하루 양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하죠. 이렇게만 먹고. 이때마다 소금 사 먹어요? 아니지. 아니, 아침에만 예, 한두 잔씩 드세요. 저녁에 먹어도 좋아요. 개운해요, 먹으시면. 자다가 깨다가 물 먹고 이러는 것보다 안 좋겠네요. 아, 자다 깨다가 물 먹으시면 목마르면 드세요. 그냥 조금만 먹으시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 정리하셨죠? 네. 근데 이거를 양자에서는 여러분 어디로 가보시냐면 56페이지 가보세요. 양자 사용설명서 56페이지. 자, 56페이지 가시면 죄송합니다. 57페이지에 있네요. 포타슘, 칼륨 보세요. 자, 양자 사용설명서 57페이지 포타슘, 칼륨. 자, 이거는 뭐하고 기랑 관계 있냐면 나트륨. 이 나트륨하고 기랑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체내에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체내에 나트륨이 많으면 칼륨을 밀어내고 칼륨이 많으면 나트륨을 밀어내고 서로 이렇게 기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왼쪽으로 -3, -2, -1 정상적 범위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체내에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나트륨. 나트륨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고혈압.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그래서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네랄에서 칼륨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체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나트륨 체질, 고혈압 체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칼륨이 줄어들었다. 이 사람은 고혈압 체질이에요. 그 사람 뭘 좋아할까요? 짜고 달고 맵고 이런 거를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단짠에 길들여지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음식이 어때요? 자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먹으면 톡 하고 쏟아지 그냥 뭔가 팍 이렇게 뭔가 식감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몇 분 됐어요? 시계 좀 봐주세요. 50분이요? 15분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할게요. 자, 그럼 소금 정리되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하셔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저작. 저작이 뭐예요? 씻는 거. 씹는 습관이죠? 자, 왜 충분히 씹어야 될까요? 자, 탄수화물, 다른 말로 전분이라 그러죠? 이거는 입에서는 메가당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소장에 위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래서 메가당이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면 췌장에 있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아밀라제가 포도당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이제 소장으로 흡수되는 메커니즘인데, 자, 이 탄수화물을 메가닥으로 바꿀 때 입에서 빠져나오는 푸티알린이라는 이 침샘에서 빠져나온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한 방울도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씹으셔야 되고요. 자, 또 씹으셔야 되는 절대적인 Y,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항노화 호르몬이 침샘에서 나온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게 뭐냐면 파로틴입니다. 파로틴 호르몬. 이게 어디서 빠져나온다고요? 침샘. 그래서 이게 뭐냐면 회춘 호르몬. 다른 말로 뭐예요? 항노화 호르몬. 그럼 많이 씹을수록 건강할까요? 불행해질까요? 건강하겠죠. 네, 젊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몇 번 씹는 게 제일 좋은가 했더니 30번 이상 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소식 이론이에요. 여러분 소식을 하면 충분히 씹게 돼 있어요. 그럼 밥을 공기 3분의 1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아,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밥을 씹지 않고 넘기신 분 주변에 많이 보셨죠? 그럼 위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연동운동이 어때요? 느려지겠죠. 그럼 위하수가 되죠. 위하수는 소화불량으로 가죠. 소화불량의 활성산소 수치가 늘어나니까 뭐예요? 위염, 위궤양, 위암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 제거식. 여러분 TR 할 때, 다이어트 할 때 제거식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도 안 해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음식이 뭐냐면 밀가루 음식이에요. 자, 밀가루 음식을 좀 TR 할 때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저렇게 먹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많이 먹어요. 너무 땡겨서 계속 먹었죠. 자, 밀가루 음식을 좀 주의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글루텐이에요. 자, 글루텐은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에요. 뭐라고요? 소화되지 않는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된다는 소리는 여러분 글루텐을요 밀가루 음식을 물에다가 짜보세요. 점점 짜면 마지막에 껌처럼 찐득찐득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글루텐이라 그러죠. 자, 이 글루텐은 점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잘 달라붙을까요? 소장, 장벽에 잘 달라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상 발효가 나타나면서 어때요? 가스가 늘어나고, 가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예요? 이 가스가 뭐들을 타고 다 들어가요? 간 문맥을 타고 전부 간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냐면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무슨 문제가 꼭 나타나냐면 대부분 장, 누수, 증후군 형태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질병이냐면 결국은 더부로 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표현을 뭐냐? 더부로 가다가 표현이 제일 낫거든. 나는 밀가루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잘 소화가 된다. 나는 밀가루 음식만 먹었다 하면 더부로 가다. 네. 그런데 맛있어서 못 끊는다. 대부분 그거죠. 맛있어서 못 끊는 거죠. 그거를 무슨 작용을 하냐면요. 마약 작용이라 해서 엑소로핀 작용입니다. 무슨 작용이요? 엑소로핀 작용. 이 X 바깥에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몰핀이 뭐냐면 밀가루예요. 밀가루. 여러분 그래서 엑소르핀. 여러분이 밀가루 음식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딱 지나가는데 빵 공장에서 빵이 팍 나올 때 그 냄새에 미치는 거예요. 우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약이에요. 그때 침샘에서 어때요? 딱 이게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대뇌에서 도파민이 엄청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리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좀비가 돼가지고 돌고 그거를 못 빠져나와요. 텔레비에서 누가 라면을 먹었다. 그날 저녁에 라면 안 먹으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거는 마약이 강력한 마약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도파민이 바로 빠져나와 버려요. 여러분 호르몬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TR을 오래 하고 났더니 어때요? 많이 이렇게 그런 작용들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독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객 설득하는 방법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GMO.
자, GMO 음식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콩, 옥수수, 또 면화, 카놀라유, 유채꽃에서 추출한 거. 뭐 이런 거. 자, 여러분 콩은 주로 많이 어디에 쓰여요? 두부. 또 콩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사료. 또 콩기름. 그 다음에 두유. 또 뭐 어디에 많이 쓰죠? 사료. 네. 그 다음에 옥수수 어디에 많이 써요? 곡물, 사료. 또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많이 쓰죠? 네? 콤프레이트. 과자, 네, 콤프레이트. 그 다음에 또 어디 많이 쓰죠? 옥수수. 식용유 맞아요, 식용유. 아, 옥수수로도 식용유 만들어요? 네. 네? 있어요. 많죠. 콩기도 옥수수. 아, 옥수수가 제일 많아요. 싸구려. 자, 근데 이제 면화는 어디에 많이 쓰죠, 면화? 어떤지 몰라요. 면화가 솜인가요? 자, 근데 뭐 면화도 저기라더라고요. 그 GMO. 목화솜. 네. 네. 몸에 안 좋은 거죠. 몸에 안 좋은 거죠. 그거 옷 만들죠. 옷 만들죠. 몰라요. 자, 카놀라유는 여러분 유채꽃에서 만든다면서요. 요즘에 카놀라 되게 많은데. 카놀라유가 뭐냐면 이 저 올리브유 2개에다 카놀라유 하나 끼워서 팔아요. 왜냐면 GMO니까 사람들이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거 비싸.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콩기름보다 좋은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잘 들으세요.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은 뭐냐면 유전자 변이 됐다는 거는 이미 10년에서 20년 정도 계속 먹어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불임, 뭐 암, 이런 것이 뭐 대부분 나타났다 해서 지금 학계에서 서로 충돌 현상이 많아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결권하고 러시아, 유럽은 GMO 먹어요, 안 먹어요? 한 톨도 안 먹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GMO 수입하다 걸리면 사형이에요,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많이 수입을 해요. 여러분 해결권 있죠, 터키 있죠. 우리나라에 삼성 라면 수출했다가 전량 반품되는 이유가 뭐냐면 GMO 3% 넘겼다고 반품된 거예요. 검사해가지고 라면에서. 여러분 3%면 안 드러날 것 같죠? 그것도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어떤 데는 찬성을 하고 어떤 데는 반대를 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찬성하고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겠죠. 이유가 있는 쪽은 대량 생산해서 많이 팔아먹으니까 경제적 이익이 있겠죠. 반대하는 쪽은 왜 반대를 할까요? 건강상에 해롭다. 유전자 변이가 됐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유전자 이루고 있는 DNA가 상처를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상처를 입죠. 그 입은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불임이나 암 이런 게 와요, 안 와요? 온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시상하고 이상이 생기니까 막 뭐예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뭐예요?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고 자폐아들이 나타나고 뭐 쇼그렌 증후군이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병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된 상태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전부 다 사료로 누가 먹어요? 닭, 돼지, 소,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먹겠죠. 그걸 우리가 닭은 또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죠. 네. 네. 닭은 어디다 튀겨요? 기름에 콩기름, 옥수수 다 튀기죠. 네. 근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근데 우리 몸에 이게 축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더 문제는 뭐예요? 자, 여러분 옥수수 이런 거는 오메가 6예요. 오메가 6하고 오메가 3 비율 있죠? 네. 1대1이어야 돼요. 네. 근데 오메가 6가 4대1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보통 60대1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옥수수 사료 이런 거를 다 누가 먹어요? 콩사료 이런 거를. 네. 아니 짐승들이 먹고 우리가 또 먹이사슬의 종착역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에 쌓여요? 우리 몸에 인간이 그래서 오메가 6 비율이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메가 6가 우리 몸에서 분해 과정에서 마지막에 0.1
유발 물질이 엄청 늘어납니다. 오메가6.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닭이나 돼지나 소고기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오메가6가 늘어야 안 늘어요? 늘어요. 그럼 만성염증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런 게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육수를 먹어야 돼. 예. 고객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네. 내가 알아야 면장을 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 스토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아셨어요? 네. 어떻게 죽어가요? 안정적으로 죽어가잖아요. 조용하게. 네? 고요하게 죽어가잖아요. GMO를 장차가 닭이나 소나 돼지가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유전자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10년, 20년, 30년에 암으로 뇌경색으로 심근경색으로 우리나라 암 환자가 최고 많잖아요. 일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손상 때문에 암이 오는 거거든요. 실은.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이게 전국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아셨죠? 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이야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GMO 단체하고 이 사람 봐라 이상한 사람이네 할 수도 있잖아요. 판단은 누가 하라고요? 네,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구운 고기. 이거는 발암물질의 원인이 됩니다. 저 너무 좋아. 니트로소아민 때문에 아시죠? 단백질 구이가 변이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자 뇌의 기생충이 인터넷에 치시면 네. 뇌의 기생충이 치시면 뭐가 나오냐면 갈고리촌증 기생충이 뇌에서 가는 유일하게 뇌에서 사는 기생충이 갈고리촌증이에요. 머리가 너무 갑자기 아프다 갈고리촌증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낸시 박사가 국립보건원에서 네이버 쳐보시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겠냐 안 먹어야죠 구운 고기를. 구운 돼지고기를 먹으면 갈고리촌증이 그 사이에 아무리 바싹 구우면 더 발암물질이 되고 덜 굽지 않니 갈고리촌증이 우리 뇌로 올라오고 요즘에는 왜 많이 없냐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아서 돼지가 그래서 갈고리촌증이 많이 안 살아요. 덕분에. 근데 우리 몸에는 항생물질이 많겠죠. 자 이거는 미국에서 뭐냐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쳐보세요. 네, 조금 있다가 지금 몇 분 됐어요? 올라가. 4분. 네, 4분이요. 딱 12분 대로 말하세요. 자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자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참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치. 이거는 먹이사슬의 정착력. 참치는 큰 다랑어잖아요. 그래서 뱃살부위라든가 이런 데 나비나 수은이나 카드뇽 이런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먹는 건 좋지만 너무 과량으로 먹게 되면 몸에 여러분 간에서 신장에서 적절히 들어오면 배설하고 배출해 우리 몸에서 과량으로 날마다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쌓여요. 그래서 신경계하고 뭐냐면 근육계 면역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참치도 여러분 참치캔 안에가 비스페놀 A라 그래가지고 그 뭐죠? 그 썩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거기다 발라놓거든요. 열이 발생하면 거기서 다 묻어 나와요. 비스페놀 A는 우리 몸에서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비스페놀 A는 또 어디에도 많이 들어있냐면 이런 플라스틱 병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갑상선암, 난소암, 유방암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플라스틱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나이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좀 요단강 건너갈 나이가 되셔버리면 이제 더 이상 뭐 이게 들어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문제죠. 자녀들이 많이 먹으면 뭐냐면 이게 유전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꼭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해야 할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 자 여기까지는 주로 보니까 다 식사에 관련된 거죠. 먹는 거. 자 운동부터는 이제 생활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운동해야 되는 이유는 나이살. 뭐 때문에? 나이살 때문에 여러분이 꼭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나이살은 뭘 보고 나이살을 해요?
30세가 넘어가면 운동하지 않아도 근육량이 1%씩 줄어요. 그러면 둔 곳에 뭐가 또 쌓일까요? 1%씩? 체지방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S라인, 40대가 되면 D라인, 50세가 되면 A라인, 60세가 되면 배둘레인. 이해가 되셨죠? 운동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은 스쿼트, 뭐 프랭크, 그 다음에 골반 체종, 여러 가지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운동을 꼭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필라테스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몸을 유연하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6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수면 안 했죠? 네. 수면. 여러분 잠은 왜 중요하냐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멜라토닌 외우세요. 적어보세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기상 후 15시간 이후에 빠져나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기상 후에 몇 시간 이후에 빠져나온다고요? 15시간. 15시간 이후에 빠져나와요. 그럼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저녁 몇 시에 나올까요? 10시부터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쭉 빠져나와서 11시나 12시 되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10시부터 눈빛이 바뀌면서 더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은 우리 몸을 복구하는 항노화 호르몬인데 그때부터 항노화하고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몸이 더 산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신가요? 네. 내가 11시, 12시가 됐는데도 안 자고 막 그때부터 눈이 밝아졌다.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노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15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돼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노화가 촉진이 될까요? 더 될까요? 더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불금을 지내시면 더더욱 노화가지. 더도 불금이 뭔지 아시죠? 예,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시면 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수면은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음 주에. 7번째 뭐냐면 마음 다스리기. 자, 마음 다스리기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뭐가 되죠? 네? 아니 스트레스가 많으면 뭐가 돼요? 우라병, 화병이 된다. 무슨 병이 된다고요? 화병. 화병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으로 가면 무슨 병이 생기냐면 불면증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잠을 안 자니까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이 싫은갑다 하면서 삶을 놔버려요. 자살이 돼요, 자살. 죽음을 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다스리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겠죠. 자, 방법론에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미용감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시면 돼요.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1번 시어머니, 2번 남편, 3번 자식, 4번 왼수 쭉 명단 작성을 하면 기똥이, 속똥이, 말똥이 나와요. 그래놓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이 앞에가 1번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소리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워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빙거리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제가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응어리진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지도 않은데 상대방이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네. 에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내 마음에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거를 털어버리는 길.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져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편안했겠죠. 여러분 법정 스님은 편안했어요. 그분 쓴 책이 뭐예요? 무소유.
그런 사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편하게 뭔가 나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바꾸지 않으면 뭔가 나를 누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무섭다는 걸 여러분 꼭 알려주시고 이것도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감사일기. 하루 살면서 천상병신 아시죠? 귀천.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이 지구상에 하루에 소풍한 노라 하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웃음치료. 여러분 웃으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네 번째가 즐거운 노래 부르기. 여러분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좋은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노래방 가면은 꼭 뭐라 슬픈 노래만 불러요. 간다. 어디를 가냐고. 뭔가 그냥 질질 짜는 노래만 불러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아셨어요? 네.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8번째 하셔야 될 게 면역력 높이기.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교, 반신욕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1도시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확하게 뒤쪽은 풀어서 더 양자로 연결해서 할 겁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뭘 정리하시냐면 오늘 배운 거를 있죠. 일목요연하게 내가 한 20분 정도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내 것이 되지.